저희들이 비상시국회의가 몇 차례 세미나나 이런 걸 갖고 내년 총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주류 비주류 오해하지 마십시오. 술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진짜 주류 비주류를 나눠서 같은 당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분열이 심해요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당대표인 이재명 씨가 사법 연루가 돼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다. 그래서 당을 이끌고 갈 형편이 못 된다. 이런 거에서부터 이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로 이 민주당 의원들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검찰권 남용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 전체가 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싸워야 될 때 제대로 못 싸우고 말해야 될 때 말 못하고 이런 것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런 것도 낮게 만들고 이래서 민주당 자체가 별로 전의가 없다.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 크게 두 번째로는 진보 정당들이 저도 숫자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. 의원을 가진 정당은 3개인가 그렇게 되고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들이 더 여러 개인데 모두 합치면 6 정도가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라는 그런 연대 대상인데 그동안 정의당하고 진보당이 주로 거기서 제일 큰 정당인데 서로 만나는 것커녕 굉장히 서로 멀어져 있어서 옆에서 보기에도 좀 난감합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보 정당들이 어떻게든지 선거를 앞두고 통합은 안 돼도 연대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니냐. 그래서 비상시국회의 쪽하고 특히 민주노총 쪽 주력들이죠. 그분들하고 그동안 계속 의견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저렇게 전의도 높지 않고 제 역할을 못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진보정당 쪽에서 하나로 선거연합 같은 걸 만들어 갈 경우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될 경우 민주당이 오히려 진보 세력들의 선거연합 같은 게 생기면은 그리고 민주당은 저렇게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진보 선거연합정당이 야권의 대안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등장할 수 있다.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을 굉장히 자극하고 이러다 우리가 야권의 주도 세력이라는 위치를 빼앗길 수 있다.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오히려 민주당도 더 분발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.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요즘 내일인가요? 민주노총 중집이 열리면서 거기서 이 진보 정당 선거연합 진보정당 선거연합체 같은 것이 아마 민주노총 중집에서 그런 권고안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졌어요. 그동안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이 좀 과장될지 모르 부철주야 노력들을 했어요. 만나서 얘기를 하고. 근데 그런 것이 민주노총에서 점차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 5일
날 있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런 정치 방침이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어서 9월 15일 16일인가? 14일. 9월 14일 아마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열리면은, 아마 내일 정도 결정되는 것이 대의원대에서 그대로 논의가 되면 그런 결과로, 의견이 결집이 될 것이다. 뭐 이런, 예상을 하고 그것이 각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방침이 각 진보 정당들 진영 안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아마 9월 안에 그런 진보 정당의 선거연합 같은 것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민주당에 또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뭐 좀 영향이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국힘당에 대한 증오심이나 이거보다 진보정당 사이에 자기들끼리 또 그게 더 심했다고 그러잖아요.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, 그래서 되겠어요?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어요? 거기서 이제. 그랬는데, 그런 벽을 허무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면서, 9월 한 달 동안에 어떤 중요한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한 가지 또 첨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민주당이 저렇게 국회가 열리는데도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민주당 안의 당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국회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그것도 못 견뎌서 당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한단 말이에요. 그것이 당원들한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민주당이 이제 당대표가 구속될 쯤 되니까 저렇게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렇게 또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. 이재명 대표가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훨씬 그동안에 끌었던 관심보다는 훨씬 더 집중도를 높일 것이다.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될 수 있으면은 너무 오래 이 사태를 끌고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가능한 한 진보정당 쪽에 선거운동 연합체, 연대 뭐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민주당에게도 그게 던져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. 결론은 이게 모두 선거법이라는 되면 뭐 비례대표를 어떻게 정한다든지 뭐 현재 이 국회의 양대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 쪽으로 그것이 다시 낙착이 되느냐, 아니면 진보정당의 선거연합체라든지 시민운동 쪽에서 너희들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만 가서는 절대 안 된다. 국민들에게도 기득권 정당들이 이렇게 정치를 황폐화시키고 뭐 이념 논쟁이나 했었고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 윤석열이 저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정당들까지 그 모양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. 이런 비판들이 더 강하게 나오게 되고 그래야 선거법 협상을 기득권 양당이 지들 마음대로 우물럭주물럭 해버리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나. 아마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게 거대 양당이 자기들 기득권만을 강화하는 선거법 협상하는 거를 저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. 조금 이 모임이 더 커져가지고 뭐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운동 단체 있잖아요.
시민운동 연대회의라고 그러나요? 단체 연대회의라고 그러나요? 그런 데까지도 좀 확장이 돼서 이 논의가 기득권 양대 정당의 뭐 밀실 야합이랄까 그런 거로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홍준 씨, 이거로 마쳐도 되겠어요?